뭐 사망. 1학 읽어드려. 5조 선거권. 예. 사망. 사망. 제1항 내지 2항에 따른 선거권이 선거권이 제19조 1항 및 제28조 2항에 해당해가지고 대표자 2인에게 선거권이 있다. 선거명부 대표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네요. 네. 아 이게 모든 투표 당연한 논리죠. 서울시 선거를 모든 투표에 뭐 당연한 논리라고 그렇고 그거를 어쨌든 지금 이거는 방법의 문제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내 개인의 얘기를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면은 여기 회의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테두리 안에서 내 얘기는 해야 당연하고 되니까. 남의 얘기는 당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규정에는 있네요. 규정에는 그렇게 있고 이건 어쨌든 서울시 선거안리 규정을 따를 때는 그래야 돼요, 그죠? 추진일 때 대표자 선임도 안 하고 추진 통과시켰잖아. 시랑 얘기할 따른 선거권이 28조 1항이거든요. 28조 1항인가요? 28조 1항. 28조. 아니 이게 규정이 지금 5조 규정이 1항 내지 2항에 따른 선거권이 법 19조 제1항 및 같고 28조 1항 이하에 따른 경우 대표제를 내겠습니다. 이게 법 19조가 공유조사 얘기가 아닌데. 법 19조? 법이 이게 다수의 이게 1인이 다수의 토지를 갖고 이 있는 경우 그 예, 경우에 예, 아, 그렇죠. 법 19조가 네. 죄송합니다. 법 19조가 다수 공유자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저희 저 정관에도 예. 구조에 예. 그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천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일 명부 열람 기간 내에 네.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대표자 제출하면은 그 대표자 일하는 선거권이 있고 만약에 제출 안 하면은 선거권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이거는 그러면 양쪽 다 같은 규정에 동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뭐 일정 때문에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가시는 걸로 하고. 네, 좋습니다. 중령이 저 카메라. 자, 아까 우리 이창현 후보님 나가셨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조합 투표 용지에 조합원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 만약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당연히 뭐 본인들 그럼 투표용지에 본인 이름을 안 들어간다는 게 그게 근데 비밀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름 안 쓰거든요. 비밀 투표는 원칙적으로 사실은 투표용지 이름을 안 쓰도록 돼 있어요. 무기명 투표는 투표를 무기명 해. 투표는 아니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예. 어떻게든 조합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그거는 지금 사고 가자고 나도 그렇죠, 하는 것이 그렇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지킴의 서면 결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어떤 선거를 아니 조합원들이 그 투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임의적인 어떤 해석을 제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자는 것이죠. 뭐를 하지 말자는 거. 서면 결의를 지금 그 하지 말자고 못하게 지금 이쪽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표는 예, 당일날 현장 투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사전 선거 투표일을 정해서 사전 투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당일날 오지도 못하고 사전 투표로 이거 둘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오지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대리 투표는 원칙으로 허용이 안 되고 직접 투표해야 되니까 예, 우편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투표의 세 가지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편 투표와 관련해서 네. 우편을 우리가 보내고 우편으로 받는데 예, 그 투표 용지에 예. 조합원 이름을 기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투표 용지에. 투표용지에. 그렇죠. 조합원 홍길동이라고 써야 되느냐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누가 누구를 투표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비밀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합원 이름을 쓰자라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쓰자인데 예, 예. 그러나 그거는 꼭 이름을 안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거기다가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 두거나 이름을 안 쓰는 게 어떻겠냐가 제 생각이에요. 이름을 쓰는 거는 분명히 비밀투표에 반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름을 쓰자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이름을 쓰자라고 하시는 이유를 한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이유가 합리적인가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김창현 후보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름을 쓰지 말자는 그 투표 용지. 그 내용에는 네, 안에 들어있는 그러면 거죠. 서면 결의는 하지 말자. 지금 그, 아니야. 그 전제는 아니잖아요. 우편 투표는 허용하잖아요. 때. 우편 투표는 허용하고 네. 우편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를 우리가 보낼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못 오니까 거기에다가 도장 이렇게 찬성 누구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려보낼 거잖아요. 그 용지에 조합원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홍길동이가. 서면 결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 투표를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킨다면은 이름을 쓰지 않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그러니까 뭐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을 쓰지 않는 투표 용지를 넣어서 발송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네. 자, 서면 결의라는 것이 네. 지금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조합원들이 서면 결의를 한다면 이름 쓰지 않고 서면 결의에서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서면 결의와 서면 결의는 뭐예요? 서면 결의는 기본적으로 그 저희 기명 라인 방식이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투표 용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하자고요. 서면 결의라는 용어는 앞으로 없어요. 투표는 투표로. 네.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직접 안 오고 그러니까 우편으로. 그 저기 거기 안에 있는 투표 용지에 투표 용지죠. 서면 결의. 용지에 저기 김건수 씨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죠. 저번 그 2차 때도 그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편 가로하고 서면이라고 돼 있어요. 착각을 한다. 그 혼자만의 생각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또 그걸로 또 얘기를 또 하면 또 투표 용지 용이니까 서면이라고 부른 거예요. 최근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서 좀 합의를 최근에 하고 이제 있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자는데 네. 사실은 최근에 그 잠실에 롯데 장미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해가지고 그 서면 결의에서 이름을 했어요. 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투표함을 그냥 사전 투표해가지고 봉투를 해가지고 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우편을 정비업체에서 화장실에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는 사이에 화장실에 누가 대기해서 우편함을 서로 교체됐어요. 그 표가 300표였어요. 이름을 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누가 안 넣을 거 안 넣을 거 사전 다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지금 사전 투표냐 우편 투표냐 그게 문제라고 지금 계속 뭐 이름을 쓰냐 안 쓰냐 문제가 되는데 직접 투표 같은 경우도 당일날 하지 말고 3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금토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조합원들이 오게끔 지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3일씩 한다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네, 지금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계속 서로 의견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고 제가 제시하는 오케이, 거고 오케이.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관광버스나 이런 거 뭐 멀리 있는 사람 항공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고 1시간 2시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콜택시 불러줘가지고 조합에서 돈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거마비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왜 뭐 이름을 쓰고 여기는 뭐 지키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냐면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 3일 정도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하면 조합원들이 다 오게끔 그날 못 오더라도 그 다음날 오시면 되고 그 3일 안에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기명 투표란 그런 게 직접 투표가 본인이 나와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재산을 가는 걸 왜 남한테 맡기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김수모 대표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알고 예. 단지 여쭤보는 거는 기존에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우리 정상화 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합의를 도출하려고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표 용지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합의되면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면 결의서란 용어를 쓰지 말자. 서면 그러니까요, 결의서 그러니까 예. 자꾸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데 자 다시 한번 투표는 투표는 당일날 투표. 이거를 하루로 할지 3일로 할지 그건 나중에 예. 당일날 와서 현장에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 당일날 투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 선거 투표 기간을 둬요. 왜냐하면 당일날 못 올 사람이 있으니까 사전에 며칠은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 요날 또 본인이 직접 와야 돼요. 자, 요런 투표가 있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당일도 못 가고 사전 투표일도 못 가. 그걸 멀리 있으니까 그 대신에 우편으로 내가 보내겠어라고 하는 우편 투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자 지금 이제 우편 투표에
우리가 투표 용지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 찬성 반대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투표 용지 밑에다가 자 조합원 홍길동이라고 홍길동이가 써야 되느냐. 근데 아까 말했죠. 제 판단은 이거는 안 쓴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비밀 투표에 반해요. 나중에 알잖아요. 홍길동이가 누구 찍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 소송하면.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게 했을 때 홍길동이 안 썼을 때 홍길동이가 과연 투표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확인하는 절차를 아까 뭐 바코드를 해서 이렇게 보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확인은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예 그 투표용지를 위조해서 홍길동이가 아닌 이순신이가 만들어서 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홍길동이 집으로 우리가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론 홍길동이가 받았는지 홍길동이 부인이 받았는지 이제 등기로 보낼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등기를 통해서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받았다면 홍길동은 투표한 걸로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편을 했을 때 제가 하나 예. 변호사님 하나 추가한다고 그러면 본인 한의 서약서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 우편을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조합해서 이제 그걸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인하고 필체가 똑같으면 네.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 한의 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우편으로 드렸던 말씀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필적 확인을 위해서 이름 네. 기재가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예. 이름 기재를 하지 말고 네. 본인이 확인. 조합원이 맞음을 네. 확인합니다라는 걸 본인이 쓰도록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 그러면 한의 서약서 써도 됩니다. 나중에 필적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름을 넣는 거는 비밀투표에 반한다라는 게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직까지도 계속 이름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름을 넣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를 한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비밀 투표를 꼭 해요. 비밀 투표를 해야 돼요. 해야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누가 누구를 찍었다니 알려지면은 예전에도 2015년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샀는데 내 이름을 밝히는데 뭐가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아 저기 우리 그런 내가 내 논의는 회사를 안 돼. 했는데 선거라도 이거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아니야 그렇긴 한데 우리 지금 그러니까 아니니까 내가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아니 이게 내 재산 증권 비밀 그거는 지금 따로 내 더- 재산 자, 지금 잠깐만. 망가지고 아니, 있는데 아니, 누가 잠깐만. 책임질 수도. 거지? 잠깐만. 제가 오늘 처음 와서 그 예, 예. 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천연결의를 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 한번 질의를 해서 아니 서면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편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아. 그러냐면 아니 그거는 됐고 저 그게 한번 왜 아니 선거 때문에 그걸 받는다라고 문 잠갔어요. 비밀이 원칙이라고 네. 저기 자 그거는 우리 저기 아니 잠깐만요. 자 우리 김창현 후보님이나 저기 한번 좀그 내 이름 제가 생각할 밝히고 때는 주장을 하다가 이유가 이름을 없다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조합은 굳이 투표에 이렇게 조합원 이름을 써야 되는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그거는 아, 그냥 그건 투표를 아니지만. 유지하지 않는 걸로 맞죠. 이게 이게 저하고 이게 나가는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투표하고 나서 네. 괜찮았어요. 총회 투표하고 나서 선거는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 어차피 다른 절차를 우리가 만들 거니까. 뭘 의식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 스톱. 자, 아니 그럼 잠깐만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수도는 그 말씀하실 때 절대 의심 공격성 아까 그 제가 뭐 쉬는 시간에 하신 말씀이지만 근데 그거는 적절치 못해요. 알겠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뭐 법적으로 정말 시비를 가리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그 인신공격 발언은 하지 않으시도록 좀 자제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단은 되면 여기서 일단 그거는 우리가 찬성하고 가자. 우리가 합의하고 가자. 비밀 그거는 지금 오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를 때에 뭐 어떻다 이런 게 지금 없어요. 뭐 한다니까 투표 용지에 조합원 이름을 꼭 기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기재하지 않고 비밀 투표로 가시죠. 그거는. 지금 우편 투표라는 거는 어떤 일부 뭐 조합원에 하나인 것이 아니라 전 조합원. 우편 투표 용지는 전 조합원한테 발송을 하겠죠. 예. 전 조합원한테. 그리고 공유자 중에는 대표를 정하신 분한테 발송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편 투표를 할지 예. 아니면 당일날 와서 직접 투표를 할지는 그 사람들이 결정. 그러면 한 사람이 투표 용지도 표를 두 장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투표를 하고 아니 우편 투표를 하고 어차피 만약에 직접 그게 투표를 하면은 바코드를
1년부로 보낸 거하고 그 다음에 바꿔도 하기 때문에 상관은 그럼 없어요. 우편 투표를 먼저 한 사람이 네. 내가 그날 올 수가 있게 됐어요. 와서 직접 투표를 하면 직접 투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네. 조합에서 OS 요원 2명 써가지고 전화하면 되잖아요. 452명이 하루 두 사람에서 하루 전화하면 이틀이면 끝나요. 올 건지 알 건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3일차 뭐 사전투표 해가지고 3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금요일 온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 또 그날 전화해서 내일 오실 건지 안 올 건지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거 별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조합원들한테 우편을 보내는데 나는 직접 가서 현장 이렇게 조합원 후보 이렇게 뭐 그날 당일날도 뭐한 5분 정도 이렇게 그 이제 그 자기 뭐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후보들을 보고 나는 현장에서만 찍겠다. 그런 분들은 현장에 와서 찍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 조합원들한테는 일단 우편으로 보내고 그러니까요. 보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기밀투표의 원칙에 합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냥 서울시 표준에서도 노동했다는 사람한테만 사전이나 아니 직접이나 사전이나 우편 투표의 명부를 갖다 따로 관리를 하나 하는데 택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하나를 택하게 된다고. 예, 이제 그분이 내가 여기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구제자 신고처럼 구제자 번호처럼 이렇게 해서 나는 천상 우편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시거나 이런 분은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우편 투표로 요청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분에 한해서 우편 투표를 보내줘야지 안 그러면은 기본 원칙이 직접 투표를 백제가 정하고 타고 다니는 건데 우편 투표는 우편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처럼 조합에서 OS 요원 2명 전화해서 TM장 말씀 그 전화해서 오실 건지 안 올 것인지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우편을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와서 투자요? 그게 왜 불가능합니까? 저거는 잠깐만 기회가 안 되는 그게 왜 불가능해요? 직접 투표를 하지 않는 분한테는 우편 투표를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있어요. 어디 역사를 물을 가지고 직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걸 우편 투표를 보낸다고. 근데 우편 투표를 미리 보내면은 안 되나요? 아 그럼 이 용지가 다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정이야. 그게 부정이야. 여기서 OS를 고용하지 않으셔도 사적으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호별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 요구 그러니까 미리 직접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예, 그 본인 지금 요구할 수 규정상 어떻게 돼 있어? 요구하는 자에 안 돼. 서울시 규정에 직접 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어떻게 돼 있어? 어느 몇 조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자에 안 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다고요. 자, 우편 투표 용지에는 조합원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걸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방 떨어져 지금. 방 떨어져. 방 떨어진다니까? 그거 한다니까? 그러니까 총회 등에 우편 투표 뭐라고 돼 왜 있냐면 그래? 45조, 7장 45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우편에 있다. 의한 투표.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인이라서 우편에 의한 투표자 조합선거에 송부하고 선거인들 직접 선거에 직접 발표한다. 이게 지금 직접 투표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직접 투표가 안 돼라고 할 수.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우편 투표의 보장,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우편 투표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편 투표는 요청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시 그 선거관리 규정 제정 취지에 보면 근데 공직자 거기 선거관리법에 우편에 의한 투표는 지금 총회 등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거기 네, 보면 전체 다 예, 우편 할수 없는 건 사람들. 아니다라고 돼 있던데. 어떻게? 조합원님. 조합은 아니, 조합원님. 전체 친구들 우리가 다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그 조합에 이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돌아왔습니다. 사실 조합원만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그쪽에 자기네들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도
자기 재산 자기가 저기 한다는데 왜 그걸 행시고 저기 하고 그건 기차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차라리 저희들이 그 지금 관리설 총회를 열어달라고 낸 거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걸로 해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지금 우리가 전에 그 처음에 그 정관대로 하자는 거죠. 그 정관대로. 아니 저 서명회 왔을 때 우리가 5분의 1 받아가지고 저 직무대행자